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또 기원 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올 한 해 경주마 그리고 조교사 기수들을 돌아보면은 총 결산을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수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언제든 오셔서 궁금한 것들 서로 의견 나누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최고의 경주마, 그러니까 올 해부터 이 시리즈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어, 스테이어, 스프린터,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티아라, 주버나일, 그리고 퀸즈 투어, 이렇게 총 이 시리즈 경주가 7개가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코리아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한 해의 연도 대표마를 가리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올 한 해 최고의 경주마는 역시 위너스맨입니다. 누적 승점 3,400점이고 두 번째가 라운드 파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라운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마어마인데, 위너스맨은 이 코리아 프리미어와 스테이어 장거리 경주마에서도 똑같이 1등입니다. 그래서 위너스맨은 연도 대표마이면서 그리고 또 시리즈 인센티브 2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어 시리즈 중에서 1억 원, 그리고 연도 대표마로 하면서 1억 원, 이렇게 원래 벌어들인 상금 외에도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라운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을 남겼죠. 그런데 라운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연도 대표마는 3등까지 줍니다.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는. 그러니까 위너스맨이 1억이고 라운드 파이터가 6천만 원, 라운 퍼스트가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 한 해 최고의 경주마들은 다 한국마들이죠. 국산마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경주 생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 외산 순말 수입이 2년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2023년부터는 2세 순말들이 수입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외산마들이 좀 대가 끊겨버렸죠. 꾸준히 들어오던 게 그냥 한 2년 쉬어버리고, 물론 그 중에 맷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어왔던 마필들은 뛰긴 했지만 그건 맷두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암말들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는 이 2세마들이 2세마가 아니라 국산마들이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고, 위너스맨 같은 경우는 요즘 그랑프리도 우승을 하고 코리아컵에도 우승을 하고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도 대표마가 된 건 좀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라운드 파이터가 좀 아쉽죠. 사실 라운드 파이터는 그동안 뛰어온 것들을 본다면은 단거리도 뛰고 장거리도 뛰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한 군데만 올인을 했으면은, 장거리면 장거리, 단거리면 단거리 올인을 했으면은 좀 더 나은 성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라운 퍼스트는 현재 앞으로 향후 내년에도 아마 3세마 중에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암말이 없는 한 내년에도 국산 최강 암말에, 국산뿐만 아니라 국산 외산 통틀어서 최강 암말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는 이제 내년에 이제 6살이 되는데 아직까지 경주력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 단거리에서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 대표마에는 그닥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어 장거리 경주마에서는 위너스맨이 압도적인 성점 차이가 압도적이죠. 1200점이랑 3500점, 350점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고동, 석세스 마초 이런 마필들이 따르고 행복왕자 이런 마필들이 따르는데,
석섹스 마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행 유리형 기질 때문에 그게 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된 말로 한순발력 하는 마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선행을 못 가고 게이트에 의해서 뭐 성적이 좀 좌우되는 부분이 있고, 심장의 고동은 이제 좀 늙었죠. 꾸준하게 성적을 거둬주었던 마필인데 내년은 7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은 하락세를 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스프린터죠. 체우스 스프린트로는 블랙머스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르피스이고 세 번째가 어마어마인데, 그래서 블랙머스크가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올 한 해 최고의 스프린터는 어마어마했죠. 코리아 스프린트까지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 최고의 그걸 보낸 어마어마가 최고의 스프린터가 아니고, 최고의 스프린터는 블랙머스크가 선정이 된 이유는 이 코리아 프리미어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가 총 6개 경주가 있습니다. 이 6개 경주가 있는데 이 코리아 스프린트를 빼고는 다 오너스컵은 6,600이니까는 뭐 단거리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치지만 코리아컵, KRA컵 클래식, 대통령배 그랑프리 다 1,800, 2,000, 2,300m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린트가 코리아 프리미어로 선정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코리아 스프린트에 우승을 하더라도 코리아 프리미어로 선정되기는 정말 힘든데 굳이 왜 여기에 끼워놨나, 이게 좀 의문스럽죠. 물론 코리아 스프린트가 가지는 그 대상 경주 네임밸류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마사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스프린터로 떼질 못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 코리아 스프린터가 코리아 프리미어에 붙여버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코리아 스프린트를 우승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체우스 스프린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조금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코리아 스프린트를 우승하더라도 나머지 경주들은 다 중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마가 코리아 연도 대표마가 되기는 힘듭니다. 안 그러면 단거리를 좀 끼워 넣던가, 그러니까 장거리 한 3개, 단거리 한 3개를 끼워 넣던가, 오직 다 장거리로만 짜여져 있고 단지 단거리 하나만 딱 끼워 넣어놓고 체우스, 한국 체우스마를 가린다 하는 거는 단거리 스프린트한테는 좀 가혹하죠. 그래서 그런 좀 사정으로 인해 갖고 올 한 해 최고의 스프린트였던 이 어마어마한 2022년도 단거리 체우스마가 아닙니다. 단거리 체우스마는 블랙머스크가 됐고, 물론 블랙머스크도 좋은 경주마이긴 하지만 최근 경주력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수긍은 못하죠. 블랙머스크가 어마어마보다 세다, 수긍은 못하죠. 물론 예전에 블랙머스크가 어마어마를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워낙 어마어마가 경합으로 인해 갖고 무너진 거고, 블랙머스크가 속된 말로 조금 주워 먹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승을 이긴 적이 있는데, 정상적인 전개면은 블랙머스크가 어마어마를 이겨내기는 힘들었죠. 올 한 해. 어쨌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거리 스프린트 선정에서는. 어쨌든 뭐 블랙머스크 선정이 됐고, 뭐 그게 뭐 등 떠밀려서 선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축하를 드리고, 트리플 크라운 같은 경우는 3세 최우수 순마를 가리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역시 상관마 경주인데 캡틴 양키가 3세 최우수마로 선정이 됐고, 더비 우승마인 위너스타, 그 다음이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티아라는 뭐 이견이 없죠. 골든파워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최초로 암말 첫 상관마가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감동의 바다라든가 퀸즈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더라도 골든파워가 뭐 감동의 바다라든가 퀸즈 블레이드 급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록은 기록이죠. 체우스 첫 암말 상관마가 탄생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버나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세 최우수 마필을 가리는 그런 시리즈인데, 아무래도 브리더스컵이 워낙 그 점수가 높기 때문에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한 스피드 영이 최우수 2세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타스틱 킹덤이 2세 때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었지만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못하는 바람에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 최우수 안마를 가리는 퀸즈 투어 시리즈에서는 뭐 이것도 이견이 없죠. 라운퍼스트, 물론 위시미가 옛날에 그 라운퍼스트 3세 시즌에는 라운퍼스트보다 훨씬 센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거리 나온 이후에 좀 휴양을 가고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라운퍼스트가 치고 나가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운퍼스트가 선정이 된 거는 뭐 이건 이견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라운퍼스트는 최강 안마 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년 퀸즈 투어 시리즈 역시 저는 뭐 라운퍼스트가 좀 3세마 중에서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내는 마필이 없는 한 라운퍼스트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위시미, 캄스트롱 이런 마필들이 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위시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병력이라든가 그런 점, 그리고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약점이고, 캄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좀 많은, 이번 주에 지난주 일요일에 출전을 했죠. 하지만 캄스트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래를 맞고 따라가면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전개를 많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3세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보강이 되고 그런다면 내년 이제 4세 전성기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캄스트롱은 역시 내년에 좀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활약을 했던 경주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조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원래 다성왕은 박종곤 조교사가 차지를 했습니다. 44승입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46승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성적인데 단순히 승수만 본다면, 하지만 올 한 해 대상 경주를 엄청나게 우승을 했죠. 라운퍼스트, 라운더 스퍼트 이런 마필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해줬고, 그리고 라운 자이언트 이런 마필들이 대상 경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고, 2차는 이제 이 서인석 조교사, 2등은 서인석 조교사가 42승, 그리고 니카디 조교사가 42승, 서홍수 조교사가 40승, 박재호 조교사가 38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성호 조교사가 좀 31승을 하면서 꾸준하게 성적을 거둬주고 있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박종곤 조교사의 상승세는 내년에도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머스키맨 자마들이 거의 다 서울 1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니카디 조교사죠. 니카디 조교사가 그 좀 출전 정지를 먹은 적이 있죠. 좀 안 좋은 것에 연루가 돼갖고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니카디 조교사도 내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올 한 해 활약을 했던 2세마들이 내년에 3세가 되는데 2세마들 중에서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2세마들이 내년 3세 상금 시리즈에서도 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이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니카디 조교사는. 그래서 니카디 조교사 역시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이 좀 좋은 성적, 그 마필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올해와 똑같이 좋은 성적을 거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기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문세인 기수가 다성왕이 됐는데 86승입니다. 뭐 100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기수인데 86승이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2년도에 문세인 기수가 정지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정지 합친 것만 해도 거의 한 1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올 한 해 정지를 먹은 걸들만 본다면, 그러면 적어도 100, 하루에 15도씩 탄다 치더라도 거의 한 200도 가까이 못한 겁니다. 200
번 출전할 수 있는 걸 못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의해서 문세인 기수의 승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이혁 기수가 61승으로 두 번째, 그리고 김영건 기수가 55승, 장추열 기수가 53승, 그리고 송재철 기수가 54승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용병 중에서는 안토니오, 다비드, 빅토아르가 꾸준하게 성적을 거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의 입장에서도 이 기수들이 계속해서 면허를, 실력이 없으면 면허 연장을 안 시켜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 기수들 역시 꾸준하게 한국에서 활약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정정희 기수입니다. 27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캐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역대 기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정정희 기수가 27승을 거두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니카디 조교사입니다. 니카디 조교사가 가지고 있는 2세 신마들을 정정희 기수가 이제 훈련을 담당하면서 성적을 데뷔 전부터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적을 내줬기 때문에 성수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 마필들이 내년에 3세가 되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뭐 그 마필들 가지고 성적이 나오지 않느나 계속해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블이 되지 않느나. 니카디 조교사가 주로 이 빅토아르라든가 다비드한테 기회를 많이 줍니다. 외국인 기수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국내 기수에서는 정정희 기수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카디 조교사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이 다비드, 빅토아르, 정정희 이 세 기수가 역시 올 한 해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니카디 조교사 그리고 정정희 기수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다음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김영관 조교사는 뭐 이제 내년 6월 은퇴죠. 54승으로 다성왕을 차지했고, 그 다음 권성주 조교사 50승, 백광렬 조교사 45승, 그리고 양기선 조교사가 45승을 했습니다. 강영곤 조교사도 44승을 했고, 그러니까 강영곤 조교사는 뭐 캐리어 하이를 찍었죠, 올 한 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조교사 스스로 잘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22조에 있던 그 유충렬 조교사가 해체가 됐죠. 마방 반납을 하면서 해체가 되면서 유충렬 조교사에 있던 팀장이 이 강영곤 조교사한테 간부부 갔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44승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성률 자체는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강영건 조교사한테 있는 말들이 그렇게 좋은 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군 1군에서 세다 하는 마필은 없고, 그러니까 하위군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능력들을 편성 맞추고 훈련 잘하고 그래서 우승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성률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물량으로 좀 밀어붙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500번 출전을 했죠. 김응한 조교사는 300번을 출전을 했고, 그러니까 한 200번을 더 출전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많이 출전할 수 있게 관리를 한 거는 관리사라든가 조교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률이 떨어짐에도 속된 말로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억지로 끌어올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필들이 이제 상위군으로 가면은 능력에서 처지기 때문에 그다 크게 성적이 못 나오고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44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기수를 보면은 이제 유현명 기수가 73승, 스승훈 기수가 66승, 박재희 기수가 62승, 다실바 기수가 60승, 최시대 58승, 김혜성 기수가 45승을 했죠. 그러니까 박재희, 김혜성 기수가 거의 100승을 넘는 성수를 거뒀죠,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만 놓고 본다면 다승이죠. 다승 1등인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경주에 출전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죠. 사실 직전에 지난주에도 그 위드선 박재희 기수가 위드선을 말몰이를 하는 게 굳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전개를 펼쳤나, 그런 의심이 들게 하죠. 물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경마 팬들의 입장은 충분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소지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박재희 기수, 김혜성 기수가 서로 뭘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늘 같은 경주에 출전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뭐 박재희 기수도 그렇고 김혜성 기수도 그렇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하지만 그래도 경마 팬들의 시각,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역시 뭐 곱게 보는 시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2023년도 좀 좋은 말놀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인건 기수 같은 경우는 33승을 했는데, 조인건 기수는 내년에 이제 뭐 서울로 올라오니까 서울에서 경주 기수 생활을 할 거니까는 뭐 이제 부산하고는 빠이빠이이고, 어쨌든 이렇게 2023년도 경주마와 기수들 그리고 조교사들의 성적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오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나 잘못된 것 그런 게 있으면 내일 방송에 오셔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